환영합니다. 알까볼까TV입니다. 이번에 보실 단어는 polite입니다. 단어 자체가 쉽죠, 이것은. 자, 그런데 polite의 어원적인 개념을 보시면 POLICT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근입니다. 자, 그러면 뭔가 기억나는 게 없어요? 바로 전전 강의에서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미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얘기를 먼저 드리고 가다가 여기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다가 일단 거기서는 접어놓고 왔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POLI가 CT의 개념인데, 자, 그래서 이미 앞에서 봤던 거 다시 한번 보시죠. Politics, ICS, Science, 학문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Politics 하게 되면은 뜻이 뭐였어요? 정치 내지는 정치학이라는 의미였죠. 그렇죠? 도시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이 폴리라는 어근이 어디에서 유래된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나요? 폴리스라고 하는, 그렇죠? 이 폴리스는 뭐라고 그랬죠?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영어로 폴리스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시티, 이 개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도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당시에는 도시국가였지만 오늘날의 형태, 오늘날의 국가의 형태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 그렇죠? 시티가 국가의 개념과도 연결이 된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드렸었는데, 그래서 politics, 정치라는 의미는 뭐예요? 한 도시, 다시 얘기하면 한 국가를 다스리는 것. 이걸 정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policy, 한 국가의 뭐예요? 정책.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이제 방책이란 의미로도 사용된다 그랬죠? 자, police, 도시 지킴이, 국가 지킴이, 이런 의미죠? 경찰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미 앞에서 얘기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polite하고 policy하고는 약간 의미가 달라요, 이제. 도시의 개념은 개념인데, 비유적인,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city의 개념을 여기다 접목을 시킵니다. 자, 어떤 의미가 보세요. 자, city의 반대의 개념, 반대의 개념이라고 하기보다는 대조적인 개념은 뭐예요? country가 되겠죠, 시골. 자, 그러면 시골 사람과 도시 사람의 느낌 차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뭔가 시골 사람 그러면은 뭔가 세련되지 못하고, 그렇죠? 뭔가 투박하고 뭐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죠. 그에 반해서 도시 사람 그러면은 세련되고 약간 깍쟁이 같으면서, 그렇죠? 깔끔하고 뭐 이런 느낌이 연상이 되거든요. 그런 비유적인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city의, 이 country의 이 대조되는 개념으로서의 city가 어떤 단어에서는 나쁜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지금 여기에 polite하고 policy 같은 경우는요, 좋은 쪽의 도시의 개념이 있죠. 세련되고 깔끔하고 도시가, 그렇죠? 주변도 깔끔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이 여기에 어원적인 개념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olite 하면 뜻이 뭐예요? 마치 도시 사람 같은 이런 얘기예요. 행동이나 이런 행동거지가 도시 사람 같은, 그래서 공손한, 정중한, 예의 바른,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가면 요거와 비슷한 얘기를 또 한 번 할 겁니다. 어디에서 할 가능성이 있나요? 어떤 단어 타이틀화가 됐을 경우에. 자, 미리 잠깐 던져주면 rural, urban 뭐 이런 거 있죠. 도시의, 시골의, 그렇죠? 그쪽 가게 되면 지금 제가 여기서 이번 강의에서 해드렸던 비슷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뒷강의 가면은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거기도 비슷한 개념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policy의 개념은 뭘까요? 원래 policy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의미로 알고 있죠. 그렇죠? 윤을 내다, 광택을 내다. 그런데요. policy의 의미는 세련되게 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사전을 찾으면.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윤내다, 광택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의미가 되겠는데, 이거의 비유적인 개념으로 갑니다. 물건 그 표면을 그렇게 잘 닦으면 윤이 나고 광택이 나겠죠. 그런데 이걸 비유적으로 사람을 윤을 내고 광택을 낸다, 잘 닦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세련된 사람이 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죠. 세련되게 한다는 의미가 폴리시가 바로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폴라이트도 그런 느낌으로 사용되고 있는 형용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폴라이트의 동의어 몇 가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폴라이트의 동의어 지금 6개의 밑줄을 그어놨네요. 자,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겠습니다만 요 정도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는 거 먼저 보시죠. 이 단어가 먼저 갑니다. 자, civil 하면 시민의, 도시의 이런 얘기죠. CIV가 어원적으로 city의 개념이거든요.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어원적으로. 자, 그러니까 civil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의, 이 말이 공손하다, 예의 바르다라는 의미로 폴라이트나 civil 연결되는 거 어때요? 의미적으로 완벽히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자, 또 다른 단어 보죠. 자, courteous라고 하는 단어예요. 단어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걸 뜯어보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여러분들, court라고 하는 이 단어, 코트가 뭐예요? 테니스 코트 하면 운동장, 테니스하는 운동장도 코트지만은 왕궁, 그렇죠? 궁궐, 왕정, 왕이 사는 그 궁궐도 코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우리나라 궁궐에서 테니스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코트, 궁궐이라고 하는 그곳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예의 범절이 아주 높은 곳이죠. 그런 것으로 OUS의 의미, 풀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궁궐에서 하는 그런 법도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단, 그런 정도로 예의가 바르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courteous. court의 이 의미를 잘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자, decorous라고 하는 단어. 원래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decorate라고 하는 단어가 금방 떠오르죠. decorate라는 단어가 장식을 한다. 장식한다는 얘기는 뭘 예쁘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decorous. 그렇죠? 아주 예의 바르고 공손하다는 말이 decorous가 될 테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respectful. 그렇죠. respectful. 어떤 사람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OUS와 같다 그랬죠? 사람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예절 바르고 공손한 사람이겠죠? 요거와 같은 단어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립니다. 난이도는 최상급이 됩니다. 바로 이 단어예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reverential. 그렇죠? reverential. 자, 이것은 reverential이라고 하는 것은 자, reverence라고 하는 단어가 공경이나 존경이라고 해서 완벽히 respect하고 동의어가 되는 단어예요. reverence, respect. 그렇죠? 뭐 respect로 가득 차 있다는 개념이나 reverential이나 그렇죠? 의미적으로 같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 드립니다. 이 정도로 처리하면 되겠죠. 이것도 보기는 많이 쓰여요. well mannered, 뭐 good mannered 이래도 좋겠고요. 그렇죠? well mannered. 그렇죠? 매너가 좋다 이런 말로써 예의 바르다는 말로 쓸 수가 있겠죠. 자, 동의어 이 정도로 마치고 파생어 중요하고 부분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그러면 polite라고 하는 이 형용사의 명사 형태는 당연히 예의 바름, 뭐 정중함, 공손함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명사형은 어떻게 쓸까요? 여기에 명사형을 써주면 되겠죠. 자, 명사형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politeness라고 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단어를 만드는 중요한 한 가지 법칙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모든 형용사에다가요. 모든 형용사에다가 any, ss를 붙여버리면 이거 전부 다 뭐로 바뀌느냐 하면 명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형용사가 여러분들이 형용사의 명사형을 모른다라고 할 때는요, 무조건 뒤에다가 any, ss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처럼 any, ss라고 하는 놈을 붙인 명사형을 일반적으로 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많이 사용하는 놈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새로운 명사형을 만들고 any, ss라고 하는 이 명사형 전미사가 들어가는 단어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럴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걸 쓰면은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들을 때는, 그렇죠, 볼 때는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느낌 들었을 때 말이 그럴 뿐이에요. 그런데 많이 사용되는 거 여러분들 보세요. happy에다가 이거 얼마나 많이 써요? 왜 많이 쓰일까요? 다른 명사형이 따로 없잖아요. 그죠? 그냥 happiness라고 쓰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많이 쓰이잖아요. witness. 다른 명사 형태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예를 들어줘. proper, 적절한, 알맞은, 뭐 이런 의미인데 properness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또 명사형이 다소 property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그런데 그러니까 properness 같은 것들은 별로 볼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사형을 모를 때는 any, ss를 붙이면 다 되는 거지만 많이 사용되는 놈이 있고 많이 사용 안 되는 놈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politeness의 동의어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시죠. 자, 바로 이 단어가 먼저 소개가 되네요. courteousness라고 하는 단어도 가능한데요. 미리 써드릴까요? courteous를 먼저 썼고요. courteous, 아니죠. 죄송합니다. T-O-U-S 그렇죠? courteous에다가 여기도 NESS 붙여가지고 명사형을 만들잖아요. 좀 전 얘기한 대로. 그렇죠? courteousness 하면 돼요. 그런데 길잖아요. 그렇죠? courtesy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ourteousness 이것도 쓰이긴 쓰이지만 courteous라는 단어를 얘네들은 많이 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그렇죠. civility. civil의 명사 형태가 civility가 되겠고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그렇죠. good manners. 이래도 되겠죠. manners. 예의 범절이라는 뜻이에요. manners 자체가 예의 범절. 예의 발음. 그렇죠? good manners. 이래도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놓으면은 떠오르는 게 있나요? 바로 에티켓이죠. 에티켓. 그렇죠? 에티켓이라고 하는 다. 예의 범절이 에티켓이죠? 예의 발음, 예의 범절. 그렇죠? 에티켓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polite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은 정리가 될 것 같으네요. 마칩니다.